네, 세 번째 작전명입니다. 저 PBR 안에 나도 있다. 지금 저 PBR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난리가 났습니다. 그중에서도 어떤 종목에 내가 지금 들어가야 될지 많은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저 PBR이라고는 하지만 ROE 높은 데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실적 꼭 봐야 된다 이러는데 선별하기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작전명이 이 안에 나도 있다고 하는 거 보면 아직 섹터 주목을 못 받은 섹터인가요? 네, 저는 이제 저 PBR 주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냥 소외 업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솔직히 최근 몇 년 동안 금융주를 관심 있게 본 사람이 있었나요? 없었죠. 지주사를 관심 있게 본 사람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다만 지주사 중에서도 뭐 로봇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는 뭐 HD 현대라든지 삼성물산 이런 기업들은 있었지만 사실 전혀 시장 관심권에선 바뀌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저 PBR 주 표현을 이제 소외라고 얘기를 한다면 아직 좀 소외받고 관심 덜 받고 주가가 덜 올라가는 업종도 저는 분명하게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조선 업종 하나 좀 보고 있고요. 조선. 네, 그리고 이제 건설기계 쪽 하나 보고 있고 좀 업종 내에서도 움직임이 나온 기업도 있지만 좀 여행주도 한번 좀 보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 좀 들고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하나 또 좀 여기에 덧붙여 보자면 의류 OEM주들도 아마 재고자산이라는 게 많기 때문에 저 PBR주로 충분히 좀 분류될 수 있어서 움직임이 한번 더 나올 수 있는 섹터라고 좀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건설기계 쪽 얘기를 좀 드려보자면 네. 두산바켓 그리고 HD 현대인프라코어, HD 현대건설기계 있을 텐데 전체적으로 이제 PBR을 놓고 본다면 뭐 0.5배 이하는 아닙니다. 한 0.7배 정도는 되지만 이 회사들의 어떤 밸류적인 측면을 놓고 본다면 저 PBR 쪽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주가도 다시 한번 또 강하게 좀 올라갈 수가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우선은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요. 차트 화면에 두산 바켓입니다. 두산 바켓 같은 경우 이제 11월 최저점을 찍고 작년 11월이었죠. 그리고 한번 시세가 났다가 바닥을 만들고 다시 한번 이제 박스권 부분까지 좀 올라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두산 바켓이나 HD 현대인프라코어, HD 현대건설기계 요 기업들 이러한 좀 주가 위치에 있어서 뭐 저 PBR주 플러스 알파, 저퍼주로 좀 분류가 되면서 저는 움직임이 한 번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자리에 위치해 있다고 좀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여기 건설기계 조금 더 짚어보자면 네. 지난해 건설기계 빅3 아까 말씀을 해주셨던 HD 현대인프라코어 그리고 HD 현대건설기계 그리고 두산바켓이 지난해에만 2조 원이 넘는 돈을 벌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HD 현대건설기계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산바켓 그리고 HD 현대인프라코어는 오늘 또 내렸더라고요. 전체적으로 3개사가 저는 이제 키 맞추기는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덜 올라갔던 건설기계가 오늘 좀 올라갔고요. 네. 지금부터 또 같이 요 기업들이 같이 동반해서 또 강세 흐름들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사실 뭐 모멘텀도 여러 개 있어요. 두산바켓 같은 경우는 이제 굴삭기 같은 거 작은 소형 건설기계 장비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건 또 수소 쪽이랑 또 연결되는 부분도 있고요. 네. 사실 뭐 모멘텀까지 같이 엮여 있고 이미 주가도 말씀 주신 것처럼 작년에 굉장히 큰 시세를 분출했잖아요. 그리고 가격 조정도 오래 받았고 기간 조정도 오래 받았기 때문에 한 차례 저는 한 번 더 시세 낼 수 있는 소외 업종이라고 좀 판단이 들고는 있습니다. 이 네, 업종에 대해서요. 건설기계 또 있나요? 우선은 화학 쪽도 한번 관심 있게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유니드라는 기업이 4분기에 실적이 흑자 전환을 좀 크게 전환했고요. 그리고 주가 자체도 좀 바닥에 있기 때문에 화학 섹터 또 한번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댓글창에 본인님께서 조선주 탑픽은 뭔가요? 이렇게 올라왔는데 혹시 조선에서도 보시는 종목이 있으십니까? 네. 실적이랑 위치 측면에서 본다면 HD 한국조선해양이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조금 전에 좀 얘기 드리고 싶었는데 재룡전기가 오늘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근데 굉장히 잘 나왔고요. 아무래도 이제 건설기계 장비, 뭐 변압기, 전력기기 동반해서 좀 같이 움직이는 모습들 보이기 때문에 뭐 요렇게 제가 보는 저 PBR주 쪽 1배 이하인 기업 중에서도 실적이 좀 나오는 섹터도 관심 있게 본다면 아무래도 많이 올라간 종목들보다는 높은 또 기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얘기를 반대로 뒤집어 보자면 어쨌든 소외받은 업종이잖아요. 네. 그래서 또 소외받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조범수 매니저님, 혹시 여기서 보시는 섹터 있으십니까? 저 차라리 섹터 얘기 말고 네. PBR이 일단 정부정책 주잖아요. 그럼 과거에 비슷한 거 뭐가 있었나? 그거 네, 한번 얘기해 말씀 주세요. 드릴 텐데 혹시 KRX 300이라고 아십니까? 아니요? 모르시죠? 그게 뭐예요? KRX 300 처음 들으세요? 네. 원래 거의 다 그러실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2018년도 1월 달 당시에 이번에 PBR처럼 비슷하게 나왔어요. 이번에 네. PBR도 ETF 만든다고 하잖아요. 펀드도. 이때 그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서 이야기 나눌 텐데
이때 2018년도 1월달 당시에도 총선이 있었습니다. 6월달에 총선이 있었었고 이때도 말은 똑같이 나왔어요. 이것도 포퓰리즘 정책 아니냐. 코스닥 기준으로 나왔었는데 이때 보시면은 1월달에 발표 나왔습니다. 1월달에 대략적 16% 올랐어요. 이 과거 구간에서는 셀트리온이 코스피를 이전 상장한다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강하게 코스닥을 당기던 시장이었습니다. 1월달에 발표 나오고 이후에는 어떤 흐름이었죠? 지금 보시면은 하락하는 흐름이 나왔잖아요. 네. 2018년도 때 가장 큰 이슈가 뭐였습니까? 트럼프, 미중 무역 분쟁 하면서 시장에 조정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네. 오늘 시장도 좀 약간 비슷하게 보셔야 돼요. 아,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올라가는 건 좋아요. 우리 이미 이때 당시에는 보시면은 선행적으로 상승이 나왔었다 보니까 이 하락에 대한 조정 부분이 어느 정도 막 엄청 이상하진 않았어요. 지금도 정책주는 좀 초입인 부분은 있습니다만 이때도 이거 상당히 나쁘지 않았어요. KRX 300 관련해가지고 세제적인 부분도 있었었고 ETF 상품도 만들고 ETF 상품이 7개 가량 생기면서 또 좋은 흐름까지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외 변수로 시장은 빠졌습니다. 오늘도 좀 비슷하죠. 오늘 같은 경우 코스피를 지금 바라보시면은 오늘 코스피 기준으로 그럼 한번 보면은 딱 오늘 장만 보실게요. 오늘 분봉 한번 보시면은 오늘도 대외 변수가 있었나요? 파월 연준 의장의 대외 변수 그게.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대외적인 변수 요인으로 시장을 빼려면 충분히 빠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정책적으로 올라가려면 지금 이제 초입 구간이다 보니까 사실 이 PBR 관련해서 뭐 ROE든 뭐 자산 뭐 자사주 여부든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이제 보시는 종목들이 많을 거예요. 최근에는 시가총액 높은 종목들로 올라갔다시피 그러면은 이 수급이 다시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군들 위주로도 흘러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다만 유의하셔야 될 점은 이 정부 정책으로 시장이 끝까지 끌어올려지기에는 부담감이 있다는 거예요. 보시면은 우리가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수급이 완전히 분산되면서 전반적으로 퍼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집중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PBR 관련돼서 정부가 이 내용을 어찌 보면 강제성을 띱니까? 강제성이 있나요 지금 당장? 그렇진 않죠. 없죠. 그게 맹점이라는 겁니다. 네, 그것도 주목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이제 강제성적인 부분이 없고 강제성적인 부분이 나오면 기업들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3월 달 중에 이 발표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전반적으로 3월 달 전까지는 그러다 보니 정부 정책 내에서 명확하게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PBR적인 섹터에 대한 트레이딩은 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 같고요. 단기 테마적인 트레이딩을 하시려고 해도 PBR을 한 번 정도는 더 봐야 되는 그런 시장이 좀 계속해서 연출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시장이 약한 모습을 보여준 데 있어가지고 대외 요인 변수가 터지면은 외국인들이 매도를 한번 때려버리면 오히려 더 급격하게 변동성을 굉장히 높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수 기반적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면은 상승 등하락 비율이 굉장히 커졌다는 부분을 꼭 인지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어제도 오늘도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2%를 넘는 하락분을 보이고 등락 비율이 이렇게 큰 건 또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변동성을 굉장히 강하게 가져갈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펼쳐진 상황이기 때문에 한쪽 방향성만 보시는 투자를 하시면 상당히 리스크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안전자산적인 투자를 꼭 같이 병행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시는 종목은 따로 없으시고요. 저는 지금은 그렇게 딱히는 없어요. 몇 개 있긴 한데 네. 그거는 저희 VIP용이라 네. 저는 좀 감춰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돌격 내일장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과연 어떤 종목을 가지고 왔을지까지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작전은 여기까지 세워보도록 하고요. 내일장으로 돌격해보도록 할게요.